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남현이가 사기를 가업으로 물려받은 전청조랑 헤어진 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죠. 결국엔 남현이까지 사기 공범으로 지목돼서 전청조랑 함께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말이 웬만큼 앞뒤가 안 맞아야지. 그리고 그 변명 같은 뒤죽박죽 해명은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나와서도 계속됩니다. 또한 동거를 했고 동침을 했는데 그가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네. 정말 수술한 어떤 그 뭐랄까 신체를 네. 보지는 않으신 건가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몰랐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아니,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상태라고? 그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 그 상태로 관계까지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주 같지 않았고 가질 때마다 불도 끈 상태에서 네. 분명히 성관계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그건 어떤 일종의 그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이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하. 네. 중요 부위는 빼고 나머지는 봤다? 그니까 달렸는지 아닌지는 확인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놓고 무슨 전청조가 수술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성전환을 했다고 한들 네. 이게 외형이 바뀌는 거지 내부 생식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했죠. 예.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용어에 대한 게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관심이 없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예.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 거에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청조한테 이제 이게 어느 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한마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전문 용어가 나와 해석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아니 무슨 전문 용어까지 나와. 애초부터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되고 정자는 정소에서 생성되는데 아무리 외형을 바꿨어도 없던 정소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정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 도대체 정자가 어디서 나서 본인을 임신시켰다고 믿는 겁니까? 저 정도면 딸한테조차 가장 기본적인 성교육도 안 되겠는데? 이제 본인은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그 피 호텔. 네. 예. 근데 그 피호텔에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막내 아들이 또 있는데. 아 숨겨진 아들이 또 있다. 네,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고환 이식을 받았다. 네. 아, 그니까 파라다이스 회장한테 전청조를 제외하고도 또 숨겨진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한테서 이식을 받았다는 얘기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뇌가 녹고 있는 기분입니다. 일단 이식 수술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018년 기사를 보면 중요 부위 전체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하기도 했었죠. 근데 수술이라는 건 준비 기간과 회복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 수술 같은 경우에도 성기능이 회복되기까지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전청조는 구치소에서 나온 뒤 몇 개월밖에 안 돼서 바로 남현이랑 만났기 때문에 저런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그러고 있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어요. 차라리 침대 밑에 숨어있던 사람이랑 교대했다는 얘기가 더 그럴싸하죠. 수술이 무슨 레고처럼 대충 꼈다 뺐다 하는 건 줄 아나 봐.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는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고요. 이것도 진짜 얼탱이가 없죠. 네가 무슨 인지도 때문에 약국을 못 가. 더 유명한 톱스타 연예인들도 후드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면 죄에다 가능한 걸 그거 하나를 못 사서 전청조가 주는 포장지도 없는 테스트기로 계속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저 항상 저한테 경호원 분들을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옆에 붙여놨었어요. 화장실 갈 때 밖에 세워놓을 정도로 네, 계속 제가 누군가랑 계속 접촉을 못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테스트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원 분들이
직접 사다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사랑하는 사이인데 경호원까지 붙여 아예 외부 접촉을 차단시킨다? 그것부터 수상하다고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듣고 있으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요. 뭐 하나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떻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냐고. 그래놓곤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물어보니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선제 필승이구만.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남현이는 전 청조가 원하지도 않는 온갖 선물을 다 했고 받기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억지로 줬다며 그래서 본인은 명품 선물을 받고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바닥에 뒀었고 선물을 안 뜯어보니까 전 청조가 서운해했었다고 했었죠. 저는 그의 돈은 탐나지 않았다.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 않는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선수생활로 번 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장난하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SNS에 시인나서 올린 사진들은 뭔데? 저런 건 죄다. 자기를 포장하는 말일 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 특징이 알고 보면 제일 돈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말이랑 행동이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는데 뭘 보고 믿으라는 걸까? 거기다 이제 전 청조는 남현이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터집니다. 피해 학생 관계자 A씨는 전 청조가 학생을 차 안으로 끌고 가선 내 한마디면 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팀이든 어디에서든 펜싱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관계자 B씨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피해 학생이 잔뜩 겁에 질려 달아나 쓰러졌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 학부모였던 현장 목격자 C씨는 갑자기 대회 관계자와 의무팀이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화단에 한 여학생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져 있었다. 전 청조가 3-4m 옆에서 전자담배를 태우며 마치 자기 일이 아닌 듯 쳐다보고 있더라. 그니까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부모들 입단속을 시킨 것처럼 학생의 입도 막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남현이가 이전 인터뷰에서 전 청조가 해결해주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게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그 어린 학생이 역겨운 짓까지 당한 상태에서 경호원까지 끌고 다니는 재벌 3세가 자신의 장래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니까 남현이는 자기의 수강 학생이 그런 짓을 당하고 있는 동안 자기는 벤틀리에 명품백 선물 받고 SNS에 자랑하고 있었고 전 청조가 선물 줄 땐 시인나게 받아먹고 지금은 이제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며 나는 몰랐다. 전부 다 전 청조가 시킨 거다라며 즈읍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 선물들도 전부 다 범죄 수익금으로 환수 조치 당해야 하고 남현이도 직무유기에 사기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집만 짜고 있으면 무언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어떻게 안 웃긴 포인트가 없을까 싶죠.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CBS도 개콘으로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역시 국가대표 동메달리스트는 다릅니다.